안녕하세요, 빌리언입니다. 오늘은 대형 금융위기를 이해하는 기본 템플릿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신용과 부채라는 용어를 정의해야 하는데요. 신용이란 구매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매력을 제공하는 대신 그 대가로 나중에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는데 이 약속이 부채입니다. 신용을 통해 구매력을 제공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올바른 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구매력을 제공하지 않아 효과적인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올바르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용과 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는 신용으로 인해 나중에 발생할 후유증과 부채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제대로 상환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부채가 생산적인 일에 사용되어 부채를 상환하기에 충분한 수익을 창출한다면 그 신용 확대는 바람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채 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할까요? 부채 사이클은 우리가 돈을 빌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금전적 여유가 없음에도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은 버는 돈 이상으로 지출한다는 뜻이고, 이것은 단순히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소득보다 적게 지출해야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돈을 빌려 버는 돈 이상으로 지출하고 이후에는 버는 것보다 덜 지출해야 하는 패턴이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부채 사이클에는 장기 부채 사이클과 단기 부채 사이클이 있는데요. 단기 부채 사이클은 작은 호황과 침체를 불러오는 데 반해 장기 부채 사이클은 대규모 호황과 불황을 불러옵니다. 지난 1세기 동안 미국은 두 번의 장기 부채 위기를 겪었는데요. 첫 번째는 1920년대 호황과 1930년대 대공황이었고, 두 번째는 2000년대 호황에 이은 2008년 금융위기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대형 부채 위기를 일으키는 대형 부채 사이클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어떻게 하면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우선 디플레이션형 불황과 인플레이션형 불황의 차이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플레이션형 불황은 지속 불가능한 부채의 상당량을 국내에서 자국통화로 조달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 불황입니다. 부채 문제가 터지면 자산 강매나 채무 불이행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통화나 국제 수지와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죠. 반면 인플레이션형 불황은 많은 부채를 외국 자본에 의존해 조달한 국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여 해외로 반출하게 되면 대출과 유동성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고 신용 경색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이제 신용과 대출, 그리고 두 가지 불황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니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부채 사이클을 각 국면별로 나누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빌리온이었습니다.